요즘 문득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십니까? 내 통장 잔고가 과연 은퇴할 때까지 버텨줄 수 있을까? 나는 괜찮겠지 하며 안심하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면요. 30대, 40대 때는 먼 미래에 갔던 은퇴가 50대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런데도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부터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50대 직장인 민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민수 씨는 남들보다 연봉도 높았고 아이들을 외국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본인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3년차 대출 이자가 무서워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은퇴하면 여유롭게 살 줄 알았지만 남은 건 통장 잔액 500만 원과 끝나지 않은 대출이었습니다. 민수 씨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은퇴 부자와 은퇴 빈민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50대부터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가족과 여행을 다니고 취미를 즐기는 삶. 그리고 또 하나 상상해 보십시오. 은퇴 후에도 매달 대출 이자에 쫓기며 불안에 떠는 삶. 당신은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30대, 40대의 작은 차이가 결국 60대 인생을 극명하게 갈라놓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30대 때부터 매달 소액이라도 저축을 시작한 사람과 30대, 40대에 조금만 더 벌면 모자며 저축을 미뤄온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격차를 보이게 됩니다. 실제 통계청에서 서울 거주 남성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30대에 이미 저축을 시작했던 사람들은 은퇴할 때 평균 자산이 2억 원을 넘어섰지만 30대에 저축을 미룬 사람들은 은퇴 시점에도 1,000만 원도 모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연간 몇백만 원 정도였지만 30년이 지나면서 그 격차는 수억 원으로 벌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당신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벌면 저축하겠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돈은 벌고 난 뒤에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버는 것과 동시에 저축을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30대, 40대에 만든 습관은 60대 은퇴 후의 삶을 좌우합니다.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매달 매년 반복되는 작은 선택의 차이가 결국 은퇴 부자와 빈민을 가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은퇴 부자와 은퇴 빈민을 가르는 결정적인 3가지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대출 상환 여부입니다. 은퇴 부자들은 50대 중반에 이미 주택 대출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고정 지출 부담이 없습니다. 반면 은퇴 빈민은 60대에도 여전히 대출이 남아있어 연금 수령액 대부분을 대출 이자 상환에 써야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후쿠오카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60대 대출 보유자는 비보유자에 비해 은퇴 후 삶의 만족도가 35%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50대 이상 가구의 평균 부채는 무려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대출 상환이 은퇴 이후까지 이어질 경우 노후 파산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남은 대출 잔액을 점검하고 은퇴 전에 최대한 갚아나가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은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목록으로 작성하고 급여의 일정 비율을 대출 상환에 먼저 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소비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소비 습관의 차이입니다. 은퇴 부자는 체험에 돈을 씁니다. 여행, 가족 모임, 레저 활동 등 경험을 쌓는 데 투자합니다. 반면 은퇴 빈민은 명품 가방, 자동차 같은 고가의 물건 구입에 집착합니다. 문제는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지만
경험은 시간이 지나도 오히려 가치가 커진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자 토마스 길로비치 박사는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물건보다 경험에 더 오래 만족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50대 이후에는 돈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경험에 투자해야 합니다. 셋째는 자녀 지원에 선을 그어두는 태도입니다. 은퇴 부자들은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는 시점까지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이후에는 자녀의 독립을 존중합니다. 반면 은퇴 빈민은 결혼, 출산, 육아까지 계속해서 자녀에게 지원을 하면서 스스로 노후 자금을 고갈시킵니다. 트러스톤 자산운용 강창희 대표는 자녀에게 무한 지원을 하는 부모일수록 은퇴 빈곤에 빠질 확률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위하는 것은 끝없는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자녀와 대화하여 경제적 지원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십시오.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은퇴 후 대출 없이 매달 연금과 적금이 꾸준히 들어오는 삶. 여유롭게 가족과 여행을 다니고 취미를 즐기는 삶. 이 꿈을 포기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이 바로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50대 이후 반드시 바꿔야 할 3가지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50대가 되면 경제적으로 가장 여유로워집니다. 자녀 교육비가 줄어들고 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최고 수준에 도달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고급차로 바꾸거나 명품 소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높아진 생활 수준은 은퇴 이후에도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결국 소득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유지되면서 노후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번 달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고 고정비를 하나라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휴대폰 요금제, 보험료, 인터넷 사용료 같은 고정비부터 점검하십시오. 이런 작은 전략이 쌓여야 은퇴 이후에도 부담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가 소비를 할 때 반드시 현금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금을 사용하는 사람은 카드 사용자에 비해 구매 금액이 20에서 40% 적었습니다. 인간은 실제 돈을 지불할 때 심리적 고통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50만 원 이상의 물건은 반드시 현금으로만 구입하는 원칙을 세워 보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은퇴 후 수천만 원의 자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충동 구매를 끊는 것입니다. 살까 말까 망설여진다면 3일 룰을 적용하십시오. 3일 동안 구매를 보류하고 그 물건이 정말 필요한지 다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3일이 지나면 대부분의 충동 구매 욕구는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불필요한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50대는 인생의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에 쓸데없는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는 습관을 들이는 사람만이 은퇴 후에도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시기를 무계획하게 소비하며 보내는 사람은 은퇴 이후 급격히 불안정한 삶에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도 돈이 마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3의 인간관계가 없다는 점입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은퇴와 동시에 대부분 사라집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외로움과 고립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일본 고령사회 백서에 따르면 은퇴 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 위험이 50%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은퇴 전부터 지역 커뮤니티, 봉사활동, 취미 모임 등을 통해 다양한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 활동 없이 혼자 외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와 건강 상태가 모두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평생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림 그리기, 합창단, 요가 수업 어떤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에 나를 노출시키고 꾸준히 소속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고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아야 활성화됩니다. 매일 똑같은 산책 코스 같은 일상을 반복하면 뇌의 기능은 급격히 저하됩니다. 일본 와다 히데키 정신과 전문의는 은퇴 후 우울증 예방을 위해 매일 다른 산책로를 걸어볼 것을 권장합니다. 새로운 동네를 탐험하거나 가본 적 없는 카페를 찾아가는 것처럼 작은 변화라도 일상에 추가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만약 당신이 70세가 되었을 때 오늘도 갈 곳이 없다는 외로움을 느끼고 싶으십니까?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미래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시작하십시오. 그 작은 발걸음이 10년, 20년 후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50대부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 후반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단 한 번의 화려한 결정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습관과 태도가 은퇴 후 삶을 가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30대, 40대의 저축 습관부터 시작해 대출 상환, 소비 패턴, 인간관계 관리까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당장 오늘이라도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잔액과 생활비 패턴을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둘째, 소비 습관을 바꾸십시오. 불필요한 고정비를 줄이고 충동 구매를 3일 룰로 제어하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셋째, 인간관계 지도를 다시 그려보십시오. 가족, 회사 관계를 넘어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젠가가 아닙니다. 조금 더 여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작은 행동 하나가 미래를 바꿉니다. 50대는 인생의 마지막 골든 타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은퇴 후 10년, 20년이 결정됩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자극이라도 되었다면 주변에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준비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인, 가족, 동료에게도 이 영상 링크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국민연금 87만 원으로 버티는 63세 퇴직자의 뼈아픈 후의 3가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